국가가 책임지고 보호를 해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국가가 먼저 돈을 돌려줘요. 국가가 돈을 싹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감옥에 있는 살인범한테 국가가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뜯어내는 거야. 어떻게든. 그러면 우리 같은 국민들은 이제 당연히 국가로부터 돈을 받았으니까 회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는 이제 거기 소송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하는 게 훨씬 쉽고 당연한 일이잖아, 이런 거는. 그러면 국가가 책임지고 소송해서 500원, 1000원이라도 뜯어낸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그냥 세금으로 퉁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타당한 거잖아. 이런 데다가 세금 쓰는 게 이상한 건 아니죠. 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예요. 왜냐면 국가가 이런 걸 책임을 져야지 일반인들은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왜냐? 제가 설명해 볼게요. 제가 어떤 집을 사려고 딱 갔어요. 그래서 그 집을 딱 가면 어떻게 하죠? 우선은 그러니까 중개사랑 같이 가죠? 그래서 문을 열어요. 그러면 안에 점유자가 딱 있죠. 안에 그 주인이라는 사람이 네, 들어오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라면은 그 와이프, 살인범인 아내가 들어오세요 이럴 거예요. 저희 집이니까 들어오세요 이랬겠죠? 그럼 벌써 저 여자가 주인인가 보다 하겠죠? 이 집을 문도 열어주고 문도 잠그고 할 수 있으니까, 안에도 다 살림살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주인이구나. 그 다음에 혹시 몰라가지고 이 부동산 사무실로 오죠? 그럼 여기서 그 둘이서 앉아가지고 뭐 해요? 신분증 딱 꺼내죠? 네, 여기 뭐 주인 맞네요 하면서 신분증 꺼내면서 뭐랑 비교하죠? 등기부등본하고 딱 비교를 해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있으면 신분증에 이름이 있고 신분증에 사진하고 얼굴이 똑같아. 거기다가 저 여자가 나 집 볼 때 문도 열어줬어. 그러면 저 사람이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매수자인 우리는 무슨 수로 저게 사기인지 아닌지 압니까? 자,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혹시 남편 죽이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야. 아니, 남편한테 상속을 받으셨는데 혹시 남편 죽이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봐야 돼. 그러면은 그 아내가 맞습니다. 사실 제가 살인범인데 드디어 걸렸군요. 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뭔 미친놈이야? 이러겠죠, 당연히. 아니면 또 이렇게 물어봐야 돼. 아니, 아버님한테 이게 증여를 받으셨던데 혹시 아버님이 치매 걸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뒤장 찍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면은 증명해 보세요, 나한테. 그러면 내가 계약금 쏠게.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로. 거기서 무슨 수로 계약을 합니까? 절대 안 되죠. 실제 주인인지 알려면은 왜냐면 얘가 잡아떼면 그만이니까. 그럼 어떻게 내가 밝혀내요? 내가 뭐 다짜고짜 막 집을 들어가가지고 뭐 지문을 뭐 채취를 해요? 방법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송을 해야 돼. 소송을 해서 아무리 봐도 저 여자는 집주인이 아닌 것 같고 남편에게 상속받은 게 의심이 되니 이 사람이 진짜 소유자인지 증명하는 판결을 해주세요 라고 내가 소송을 걸어야 돼. 그러면 내가 사지도 않은 집에다가 그런 짓을 소송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반대로 주인이 안 팔면 그만 아니에요. 안 팔고 그럼 너한테 안 팔게. 그럼 딴 사람 오면 되지 뭐. 그럼 그 사람한테 팔게 하면 또 다른 피해자는 계속 나타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의 현 제도는 매수자가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다. 네가 독박 써라. 이 말이다. 결국 매수자가 문제 생기면 그냥 네가 독박을 쓰고 미안하게 됐다 라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일이 최근의 일일까요? 절대 아니다. 2018년에 갑자기 나타난 특별한 일인가? 아니고요.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뉴스 한번 뒤져보세요. 11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뭐 10년도에도 있었고, 아까 대충 찾아보니까 뭐 계속 있어요. 계속 뉴스에 뜹니다. 이런 사연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국가에서 보장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방법만 기억하시면 돼. 뭐냐? 첫 번째, 보험을 가입한다. 보험을 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어요. 이름은 뭐냐면 부동산 권리보험. 아마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보험사마다. 근데 그냥 대부분 권리보험 이런 거가 있어요. 부동산 권리보험. 그러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러면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 대충 찾아보니까 매매가가 3억 정도 될 때, 3억 정도 될 때의 보험료가 얼마냐면 15만 원 정도. 자, 보험료율은 전 몰라요. 저는 보험사 직원이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 사례로 나온 게 뭐냐면 3억 정도면 한 15만 원 정도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럼 뭐 6억이면 30만 원인지 뭐 6억이면 30만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3억 기준 15만 원. 그럼 뭐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하겠죠. 네. 그렇게 보험을 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방법은 뭐냐면 그냥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면 나라에서 보장 안 해주니까.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보험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험사를 깐다고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라서 그래요. 자, 보험사는 잘못하면은 뭐 수천만 원, 수억 날라가죠. 맞잖아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 날라가는 엄청나게 위험한 일을 지금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을 파는 거죠. 맞죠? 그러면 지금 이 아파트도 한 3억, 4억 하는 것 같던데, 그럼 이 3, 4억 정도가 막 날라갈 수도 있단 말이죠. 뭐 감옥 들어간 여자가 재산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3, 4억을 다 날리는 거를 단돈 15만 원에 책임을 져준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위험한 일에 단돈 15만 원만 받고 책임을 져줄까요? 보험사들이 그냥 우리를 좋아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안 돼서? 안쓰러워서? 그럴까요, 정말로? 자, 절대 아니겠죠. 보험은 확률 싸움입니다. 확률 싸움. 무슨 소리냐? 이런 일이 현실 세계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확률이 극히 떨어져서 대부분은 다 보험료가 그대로 세이브가 되고 만에 하나 한 건이 걸리면 그때 뱉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보험사는 개인보다는 훨씬 규모가 크고 법무팀들도 더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내가 소송을 걸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뜯어내면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우선 내가 다 돈을 벌 수 있고,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그때 어떻게든 보험료를 회수하려고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보험을 걸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 법무팀을 검토를 딱 시켜가지고 최대한 확률을 낮추겠다. 그런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돈 15만 원에 이걸 책임져 주죠. 자, 그러면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는 분들이 하면 돼요. 야, 등기부 등본 믿고 샀다가 3억 날렸대. 야, 그래? 야, 이거 뭐 이런 나라가 뭐 이렇게 미쳐 돌아가냐? 라고 욕하지 마시고, 나라가 보험을 안 해주니까, 보장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15만 원 뭐 아니면 한 30만 원 들고 극히 작은 확률을 보장을 받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보험 드시면 되는 거고, 에이, 야, 그런 일이 설마 나한테 오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으면은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집이 수십만 채가 팔리고 상가도 수십만 채가 팔리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까를 생각해 보면 극히 적다. 아시겠죠? 이런 게 뉴스에 나온다는 거는 정말로 신기한 일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어서. 왜냐면 이런 게 비일비재하면 당연히 보험을 들게, 우리가 이미 이런 거 할 땐 당연히 보험을 들어야 돼 라고 알고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험을 들지 않고 그냥 거래하잖아요. 매달 15만 원인가요? 아니요, 거래 건당 15만 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나가서 저 이따가 차 타고 집에 갈 건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서운 사람은 차를 안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차를 안 가지고 그냥 지하철이나 뭐 택시나 뭐 이런 걸 타고 가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도 대부분 다 그냥 운전하잖아요. 설마 사고가 나겠어? 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죠. 그런데 누군가는 오늘 밤에도 사고가 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망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차에 치여가지고 불구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올 확률이 극히 적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마음 편하게 운전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이 한다. 자, 사실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할 게 아니죠. 왜냐면 왜 우리가 이런 걸 신경 써야 됩니까? 나라가 이런 걸 보장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 심사주의를 도입하든가, 그러니까 아까 같이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따져가면서 안 되면은 막 실사 나가서 누구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막 따져보고 뭐 의심스러우면은 또 뭐 경찰에 신고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면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거래를 하겠죠. 그런데 요거를 하려면 인력과 비용과 시간의 소요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도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그러면 뭘 하면 돼요? 아까 말했던 그 15만 원짜리 보험 있죠? 이 보험을 국가가 해주면 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이런 일이 1년에 몇 건이나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가 해주면 돼, 그냥.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을 한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뭐 소송을 걸어가지고 돈을 뜯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모자란 부분은 세금으로 그냥 충당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1년에 만약에 10건 있다고 쳐요. 그래서 만약에 30억이 깨졌어. 국가 세금이 30억이 깨졌다고 치면 그거를 5천만 국민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얼마 안 되잖아요. 뭐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부담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전히 안 바꾼다고 그랬죠? 아마 이번에도 바꾸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냥 계속 뭉개고 갈 가능성도 꽤나 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요런 뉴스가 한번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사람들이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엄청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을 다 검색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험사들이 이런 상품이 있다고 홍보를 또 엄청 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이 뉴스가 보험사 상품을 엄청나게 광고해 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광고한다. 그냥 눈먼 돈들이 막 들어올 겁니다. 지금 보험사한테. 물론 전체 규모는 작겠지만 불안한 사람들은 야 고작 15만원? 야 그러면 나 그냥 보험 들래? 하는 사람들이 엄청 나타나겠죠. 10,000명만 돼도 얼마예요? 10만 명만 돼도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하고 엮여 있는 거예요. 보험사와 엮여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미적지근하게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계속 그냥 미지근하게 있는 거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면 결국에 보험사에 또 수입이 생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잘 뽑으시고 정부를 잘 뽑아가지고 국민들이 피해 안 보게 잘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추가로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뭐냐?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주인이 막 이렇게 사기를 치거나 주인이 무슨 막 살인범이어가지고 이렇게 당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많이 당하는 사기가 뭐가 있냐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내가 집을 하나 샀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월세로 임차인한테 빌려줬어요. 근데 그 월세입자가 내 등기부 등본을 위조해요. 월세입자가 내 등기부 등본을 위조해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척 하면서 직거래로 그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직거래로 전세입자를 받아요. 근데 한 명한테 안 받겠죠. 당연히 3명, 4명, 5명, 10명한테 받아요. 그 다음에 돈을 다 들고 튑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다시 설명하면 내가 집주인인데 월세를 줬는데 이 월세입자가 등기부 등본 위조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거 A4 용지 출력하면 끝인데 거기 이름만 바꿔가지고 복사 한 장 하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싹 바꿔가지고 제가 주인입니다 하면서 직거래를 막 하는 거예요. 중개사 끼면 티나니까 직거래를 딱 해서 뭐 5명, 10명 돈 딱 전세금 딱 들고 튀어요. 자, 그러면 등기부 등본은 아까 말했듯이 공신력이 없다고 그랬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세입자가 지가 뭐 잘못한 거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그냥 편하게 있으면 돼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도망간 놈한테 뭐 소송해야죠. 뭐 그렇게 끝나는 건데, 이제 이런 당하는 사람들, 이 피해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건 정말 쉽게 피할 수 있어요. 뭐냐? 내가 계약금이나 잔금을 보내기 전에 꼭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떼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공인중개사들이 또 같이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면 공인중개사 그 사무실만 있고 거기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놈이 사기꾼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 사무실을 하나 인수를 한 다음에 거기 앉아 있어. 그 다음에 뭐 주인인 척 해가지고 한탕 해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믿으면 안 되고, 내가 내 돈 보내기 전에 꼭 등기부 등본을 한번 출력해 보면 돼요. 인터넷에서 출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는 데를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 뽑는데 700원 들어가거든요. 그럼 제가 저 영상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등기부 등본에 대한 강의가 있어요. 그러면 그 700원만 내고 한번 떼보면 확실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름, 주민번호, 뭐 주소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딱 명확하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인 신분증과 얼굴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인 계좌에 보내고, 이렇게만 해도 실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저는 소유자의 뭐 와이프예요, 저는 소유자의 뭐 남편이에요, 저는 소유자의 뭐 아버지예요, 뭐 아들이에요, 이딴 소리 하는 놈들 있으면은 그냥 거래를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위임장 받으면 또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그냥 저는 주인하고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주인을 만나러 갈게요. 만약에 이렇게 한 번만 해도 이런 피해는 다 막을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월세입자가 뭐 집을 막 이렇게 전세를 막 걷어가지고 도망가거나 중개사랑 끼고 막 이렇게 막 돈을 막 들고 나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동네마다 뭐 전설처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20억 해먹고 튀었다든지, 뭐 다가구 하나 짓고 뭐 30억 해서 뭐 날랐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이런 거는 20대인 대학생, 그 중에서도 여자, 그 중에서도 막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 부모 없이 있는 대학가 앞에 원룸촌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다 법적 지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돈도 없어서 직거래 하고 싶은데 그냥 얼추 그냥 되겠지 뭐 라고 하는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돈 홀딱 해먹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조심하세요.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